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오토캐드 건축 고급 캐드 강의하게 된 전용준입니다. 어, 우선 이번 학기에 캐드 수업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줄 알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바람에 우선 2주간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방역 지침이니까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본인의 PC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오토캐드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토캐드 학생용 버전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남으면은 간단한 오토캐드에 대한 기능 설명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의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분반이 나눠진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반하고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요 강의 주차는 주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수업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하면 저희는 일단 2학점짜리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이니까 온라인 수업 지침이 1학점당 25분짜리 수업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비대면 수업일 때는 50분 정도의 그 동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요약하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이 우리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20%, 기말고사는 40%, 그 다음에 과제는 30%, 출석은 10%입니다. 출석은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과제가 아마 출석 체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가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마 출석 점수에서도 감이 든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아까 했고 그 학점에 대한 그 분배는 대부분은 보통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A 학점, B 학점이 70%까지 그리고 나머지 학점이 그러니까 나머지 30%이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학칙에 의해서 아마 이게 B 학점의 그 비율이 10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그렇게 진행됐는데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그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학기가 좀 진행되는 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오토캐드를 해야 되는 수업이니까 오토캐드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오토캐드 학생 버전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교육 커뮤니티 이렇게 뜹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네, 들어가시면은 교육용 플랜 해가지고 그 학생과 교사에게는 한 2, 3년 동안 무료로 깔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오토캐드에서 이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교육용 플랜에 들어가서 제품 받기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깔아야 되는 거는 오토캐드죠. 오토캐드 시작하기 누르시면
여기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아마 계정이 없을 테니까 계정 작성 누르시고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생이죠. 학생, 기간 유형, 대학교, 생일 여러분들이 뭐 누르시면 됩니다. 제 생일은 11월 20일 11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름과 성, 그 다음에 전자메일 이렇게 메일 집어넣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계정을 우선 만듭니다. 저는 일단 계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계정을 우선 다 만들고 나시면 아마 그 개인 이메일에 들어가서 무슨 활성화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활성화 조치까지 다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 돼요. 이제 로그인을 누르시고요. 로그인을 누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아마 이걸 거고 자,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 그 교육용 플랜 제품 받기 클릭합니다. 만약에 로그인 하면서 놓치셨다 그러면은 요 밑에 보면은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어쨌든 다시 한번 오토캐드 어디 갔나? 오토캐드 클릭을 합니다. 보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인증 메일 확인하라는 이런 것도 뜹니다. 예전에 했는데 왜 이렇게 뜨지? 어쨌든 뭐 다시 하라고 하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같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K 사우스 코리아 쓰면은 사우스 코리아 있네요. 저는 에듀케이터 유니버시티 Name of Educational Institution은 우리 학교를 씁니다. 동의 유니버시티 디파트먼트는 우리는 건축공학 그래서 넥스트 자 되시면은 컨티뉴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다시 학생증 사진을 여러분들이 스캔을 해서 뭐 찍어가지고 여기 업로드를 시켜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재직증명서 일단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재직증명서를 해서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일이 다운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톨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인스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로그인이 되셨을 거예요. 로그인 되셨으면은 버전은 오토캐드 2017, 18, 19, 20이 있는데 지금 사실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를 쓰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최신 버전의 오토캐드를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지금 워낙에 비싼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2017이나 2020이나 프로그램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 도면 파일을 보냈는데 그 여러분들이 2020에서 도면을 그리면은 2017에서 그 2017짜리 프로그램을 쓰는 분은 그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열 수 없기 때문에 뭐 조금 버전을 적당히 낮은 버전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윈도우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비트 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 비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속성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에 윈도우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 나오거든요. 요거 하시면 됩니다. 64비트죠. 64, 윈도우 64. 랭귀지는 한국어. 한국어나 영어나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영어는 쉽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나우. 자, 그러면은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 됐고요. 다운로드 됐으면은 이제 다운로드 된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I agree 누르고 인스톨을 누르면 됩니다. 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5기가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다운로드가 빨리 되는데. 24 hours later. 자, 다운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치를 눌러봅니다. 설치를 누르면은 자, 어떻게든 2018을 깔겠다. 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를 누르면 자, 여기 보면 라이선스 및 서비스 계약이 있습니다. 동의함 클릭하고 다음 오토캐드 2018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리캡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A360 얘도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8 얘만 체크된 상태로 이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그러면은 이렇게 또 설치가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면은 선택한 제품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다 끝났으면 마침 하고 뭐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나는 일단 녹화를 위해서 아니오를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기서 오토캐드 2018을 한번 실행시켜 봅니다. 실행시키면은 뭐 사용자 설정 마이그레이션 있는데
저는 오토캐드 2017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막 하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 화면이 안 뜰 겁니다. 네. 자, 실행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러면은 로그인, 일련 번호 입력, 네트워크용 라이센스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다운받을 때요. 요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련 번호 입력. 자, 그러면은 뭐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의함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련 번호 입력하시오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다운받을 때 이 화면에 보면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901-570-11879. 자, 901-570-11879. 제품 키는 이 밑에죠. 001J1. 001J1. 다음. 그러면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어쩌고 뜨죠. 활성화 되면 이제 마침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인스톨이 다 끝났고요. 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혹시나 집에 노트북이 있으신 분은 그 개인 노트북에다가 이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가지고 노트북을 들고 오시는 게 수업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PC가 썩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에러가 많이 나요. 에러 많이 나고 그리고 기말고사 칠 때쯤 되면은 이제 PC가 막 먹통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의 성적에 분명히 악영향이 오겠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으신 분은 노트북을 지참해서 수업에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노트북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는 이제 3주차 수업 때 같이 그 학교 PC에다가 이 프로그램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정하고 비밀번호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그때 꼭 그 지참을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왼쪽 위쪽에 상단부에 이제 A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밑으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새로 만들기라는 거는 이제 도면 파일을 새로운 종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기라는 탭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이제 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는데 저장하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열려있는 도면을 작업하는 걸 이제 저장하는 걸 말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약간 다른데 얘는 그 사본을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조금 바꿔서 A라는 도면을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약간 수정한 A-1이라는 도면을 만들 때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 기능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숙련자가 되면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저장하기 버튼 잘못 누르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와 내보내기가 있는데, 가져오기는 열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요거는 열기는 이제 오토캐드 파일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라는 거는 오토캐드 드로잉 파일이 아닌 다른 포맷의 파일을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이제 여는 걸 말합니다. 약간 다른데요. 요것도 고급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토캐드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포맷으로 이제 저장 또는 출력, 인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PDF 파일로 이제 내보내기입니다. 저장해서 내보낸다, 뭐 인쇄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뭐 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는 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게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쇄 기능인데, 인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캐드 이제 그림을 이제 그 프린터에다가 인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 유틸리티는 도면 파일에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도면 파일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복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유틸리티라는 게 어떤 기능을 말하는 거죠. 어떤 외적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닫기는 누르면 이게 닫히는 거고요.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오토캐드는 이제 2D 오토캐드를 배우니까 ACAD, ISO 또는 ACAD, 오토캐드의 A죠. 네, 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A 옆에 보면은 옆에 조그만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신속 도구막대인데요. 여기 있는 기능들이 이제 여기 있는 기능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에 아이콘으로 이제 배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딱 갖다 대고 잠깐 기다리면은 한 1초 정도 있다가 밑에 이렇게 그 새로 만들기 빈 도면 파일을 작성합니다. QNew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뜹니다. 툴팁이라고 하는데요. 이 툴팁이 뜹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은 이제 CAD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명령어는 QNEW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아까 그 새로 만들기 기능하고 똑같죠. 똑같이 그냥 이 상태에서 QNEW 네, 이렇게 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축키나 어떤 기능 키를 모를 때,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아이콘에다가 갖다 대고만 있어도 이렇게 뜨죠. Q save, save as 이렇게 오픈, 열긴 오픈 이렇게 명령어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를 저는 외워서 하는 걸 추천하는데, 외우지 못했다 그럴 때는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아이콘에다가 갖다 대기만 해도 툴팁이 뜨면서 그 명령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얘는 제일 앞에 얘는 이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장, 네 번째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섯 번째는 플롯, 인쇄를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얘인데, 이제 명령 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명령 취소, 뒤로 돌아가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어는 U입니다. U.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얘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잘못 지웠다. 그러면은 이제 요 뒤로 돌아가는 화살표 얘를 딱 클릭하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됐다. 그럴 때는 다시 실행.
이 앞으로 가는 이 화살표는 명령 복구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맞다 할 때는 이제 명령 복구, 앞으로 가는 화살표. 뭔가 잘못했다 할 땐 뒤로 가는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뒤로 가기는 컨트롤 Z 키로 또 많이 쓰죠. 네. 자, 그리고 신속 도구막대 얘를 조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옆에 보면 아래쪽으로 삼각형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아래쪽 삼각형을 이제 펼침 메뉴라고 할 건데요. 이 펼침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기능을 넣고 싶다 하는 거를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도면층 같은 거 이렇게 도면층 나중에 배우게는 되는 도면층 기능을 신속 도구막대에다가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이 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얘는 도구막대라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한 어떤 편의성 기능을 이 도구막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대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이 바둑판 무늬, 이 바둑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은 도면 그리드 표시 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지금 이렇게 바둑판 무늬가 되어 있죠.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은 없어집니다. 클릭하면은 켜지고요. 파란색이 되어 있는 상태는 이 그리드 표시 기능이 켜져 있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꺼져 있다는 기능입니다.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냅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냅 모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스냅 모드라는 거는 스냅이라는 거는 이제 잡아채는 걸 이제 우리 스냅이라고 하죠. 그 오토캐드에서 오토캐드 이 그냥 스냅 기능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도화지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연필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고요. 예전에 혹시나 이 플라스틱 책받침인데 뒤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 빗금이 쳐져 있는 그 책받침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그죠? 책받침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이제 종이를 대고 여러분들이 줄을 긋게 되면은 똑바로 줄이 꺼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 기능이 바로 이제 스냅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이 스냅 모드를 켜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을 그린다 했을 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이 바둑판에 그 모서리에만 마우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을 또는 이렇게 정확한 각도가 있는 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리드 기능이 꺼져 있다 할 때는 이게 없어요.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정확히 이 바둑판 이 교점에 가 있는지 아니면 중점에 가는지 이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수를 정확히 입력을 해서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없죠. 이 스냅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토캐드를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이미 좌표계에 대한 개념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드 기능은 오히려 사실 좀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기능은 보통 꺼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스냅 모드는 보통 이제 꺼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냅 모드에서 이 바둑판의 간격을 조금 키우고 싶다. 여기 지금은
지금 현재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냅 설정에 여기 요 스냅 모드에서 펼침 메뉴 아래쪽 삼각형은 펼침 메뉴라고 했죠. 이 펼침 메뉴 클릭해주고 스냅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 켜기, 그리드 켜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냅 X축의 간격을 뭐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하고 Y축의 간격도 100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의 위치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100의 위치에서만 이렇게 스냅이 돼요. 아까는 10이었죠. 한 칸이 10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리드 간격을 100으로 하니까 이제 100의 위치에서만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딱 걸리게 됩니다. 예. 정확한 정삼각형이나 뭐 정사각형을 그려야 된다. 이럴 때 스냅을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이 안에 끄겠습니다. 끄고요. 그 다음에 가끔 많이 쓰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직선, 수평선을 그려야 된다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을 그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스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수평선 긋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지금 이만큼이 수평인지 이렇게 보면은 수평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수평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임의로 그은 선이기 때문에 우리 수평에 근접한 선이지 실제 수평선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직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여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얘인데요. 커서를 직교로 제한, 이 지금 꺼져 있죠. 그리고 단축키는 F8번입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을 그을 때 이제 수직선, 수평선만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사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드에서는요. 사선 그릴 수가 없고 수직선과 수평선만 그릴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F8번. 네. F8을 누르게 되면은 F8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이게 꺼지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수직 모드가 다시 켜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F8번. 이 그 직교 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직교 모드는 외워두는 거 좋습니다. F8번. 그 다음에 이제 극좌표 추적이라는 기능인데요. 직교 모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진 각도, 보통 많이 쓰는 각도가 뭐 30도, 45도, 60도, 뭐 90도 이런 각도 많이 쓰죠. 15도 이런 각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극좌표 추적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그런 그 정해진 각도를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극좌표 추적 옆에 그 펼침 메뉴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미리 정해준 각도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도 중분은 나중에 줘서 되고요. 기존 그냥 있는 것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게 많겠죠. 30도, 60도, 90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0도 이렇게 딱 선을 그을 때 0도일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30도 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또 60도 선 이렇게 그을 수 있고 90도 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30도 선, 60도 선, 90도 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극좌표 추적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겠죠. 극좌표 추적 기능. 자, 그 다음에 등각 투영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극좌표 추적 기능 꺼주고
객체 스냅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특정 점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점에서 이어지는 뭐 연장선이라든지 뭐 수평선, 수직선 등을 그려낼 수 있는 건데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이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끝점에서 이 선분의 이 끝점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선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 선분에서 연장선을 그을지 아니면 이 선분에서 어떤 수직선을 그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점의 정보를 가지고 오토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선이 그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을 조금 연장을 시키고 싶다 했을 때 요 끝점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초록색 사각형이 생기죠. 초록색 사각형이 생겼을 때 요 끝점의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평이라든지 수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 뭐 수직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중심의 점에서 이 선분의 수직한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의 중심에서 선을 클릭을 해서 잠깐 기다린 다음에 쭉 여러분들이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수직선으로 이렇게 생겨요. 초록색. 이 객체 추적 스냅 기능이죠. 직교라고 해서 이 선분이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선분의 이 수직한 정보를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얘가 지금 이 선분의 수직한 선을 그리고 싶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네. 이 기능은 뭐 켜놓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스냅 기능인데 요 옆에 그 스냅 참조선 옆에 보면은 사각형 옆에 이렇게 모서리에 점이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보통 저는 이걸 다 켜놓고 쓰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몇 개가 선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다 켜놓고 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여기 얘도 펼침 메뉴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객체 스냅 설정 눌러준 다음에 모드 선택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사각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모서리 점에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각형에 있던 중심점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근처에만 가져가면 이렇게 스냅이 딱 돼서 걸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근처에 가져가도 아무런 이 변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스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이 모서리에서 뭔가 선을 긋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모서리 근처에서 선을 아무리 잘 여러분들이 클릭을 한다고 해도 실장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객체 스냅 기능을 켜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충만 여러분들이 요 딱 갖다 대서 찍어도 정확하게 이 모서리에 선분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요 그 스냅 기능, 객체 스냅 기능 상당히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객체 스냅 해가지고 F3이 뜨죠. F3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F3 누를 때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커맨드 창 있죠. 커맨드 창에 객체 스냅 끄기, 객체 스냅 켜기 이렇게 나오죠. 아까 수직 모드 같은 경우는 F8이었죠. 직교 켜기, 또 한 번 누르면 직교 끄기. F8번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F3번 요거 많이 쓴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창을 제가 방금 커맨드 창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행이라고 하는 커맨드 창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를 이렇게 일일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 뒤 이 중상급자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단축키를 입력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을 그리는 기능의 단축키는 L입니다. 명령어는 라인이고요. 단축키는 L이거든요. L 스페이스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축키 L 라인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커맨드 창에 라인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뜨죠. 이 커맨드 창을 초반에는 유심히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토캐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커맨드 창을 잘 봐라. 이 오토캐드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사용하는 유저하고 이 컴퓨터하고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을 그리고 싶은데 이 선을 그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실제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이 선을 그리고 싶은지 말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라인 명령을 입력하면은 라인 L 스페이스바를 치는 순간 컴퓨터는 라인을 그리라고 그러면은 선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점과 다음 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은 어디야? 라고 컴퓨터가 물어보겠죠. 그게 바로 이 커맨드 창입니다. 라인 첫 번째 점 지정. 첫 번째 점 어디니? 물어봤죠.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죠. 그러면은 다음 점 어디니?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너 그리기 싫으면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점 잘못 찍었으면 취소하고 다시 그리라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점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은 두 번째 점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점은 나는 여기 찍을래 라고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는 여기가 첫 번째 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점인 직선을 그려줄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물어보는 거죠.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다음에는 또 어디다 끌 거니?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점을 여러분들이 또 찍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물어보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다 끝났으면 ESC 누르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이 커맨드 창 보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토캐드 초반에 이 화면에 어떻게 이거 도형만 그려보려고 가진 애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커맨드 창을 보는 거예요. 커맨드 창을 보고 이 프로그램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찍어야 돼? 뭐 하고 싶니? 자꾸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 얘기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만 계속 하니까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보고 안 보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오토캐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이제 바로 좌표계를 이해하는 건데요. 0,0, 뭐 10,10, 뭐 이런 거 수학할 때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 좌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을 그릴 것인지, 어디서 어떤 원을 그릴 것인지, 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한 이쯤에서 한 이쯤까지 선을 그리라, 이렇게는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정확히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까지의 선을 그리라고 이 PC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좌표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0,0에서 30,30까지 선을 그어라 한다면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0,0을 첫 번째 지점으로 하고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토캐드에서 다음 점을 지정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찍지 말고 30,30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점은 30,30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점은 0,0이 되는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 선분의 이 선분의 X축의 길이는 30, 그리고 Y축의 길이도 30이 되죠. 뒤에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이 그리드 무늬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칸이 10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30,30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좌표를 줘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컴퓨터도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오토캐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좌표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수업 교재 28쪽을 보시면 됩니다. 수업 교재 죄송합니다. 8쪽을 보시면 됩니다. 8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알려드리면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좌표계라는 겁니다. 절대좌표. 그 다음에 상대좌표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10을 시작점으로 해서 30,30까지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리기로 가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하시오라고 했죠. 첫 번째 점은 10,10을 입력하면 첫 번째 점은 10,10이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점을 다음 점 지정하시오. 커맨드 창을 보라고 했죠. 커맨드 창을 보면 다음 점 지정.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0,32 두 번째 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점은 10,10이고 두 번째 점은 30,30까지 그어진 직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좌표계로 입력했다 하는 것인데요. 절대좌표계로 이 첫 번째 점의 절대좌표, 이 첫 번째 점의 좌표는 10,1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의 절대좌표는 30,30입니다. 그래서 10,10부터 30,30까지 점을 그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좌표계를 이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좌표계입니다. 상대좌표계는 뭐냐면은 첫 번째 점으로부터 두 번째 점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10,10과 30,30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10을 시작점으로 했을 때 30,30은 X축으로 20만큼 같고요. Y축으로도 20만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점은 10,10으로 절대좌표계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두 번째 점을 입력하는 것은 이
PC한테 X축으로 20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도 20만큼 이동해라 라고 PC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점은 10,1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점 지정하시오 되어 있죠. 이때 30,30을 그대로 입력하고 20,20을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 키패드 위에 골뱅이 표시 있죠. 골뱅이 Shift 2 골뱅이 누르면은 Shift 2를 누르면은 커맨드 창에 골뱅이 이 add 문자가 뜨고요. 여기다가 바로 20,2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해서 20,20 떨어진 곳에다가 선을 그어라 하는 것이 되거든요. 여기서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엔터 하면 30,32 두 번째 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점은 10,10이고 두 번째 점은 30,30이 되는 겁니다. X축으로 20, Y축으로 20만큼.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또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요 단축키 메뉴바에 보면은 동적 입력 이 켜져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될 거예요. 단축키는 F12입니다. F12를 누르면은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죠. 동적 입력을 켜고 하실 수도 있고 동적 입력을 끄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at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20,20을 입력하면은 그 동적 입력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골뱅이를 붙여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 되거든요. 저는 동적 입력을 끄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뭐 하시다가 나는 동적 입력을 켜고 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동적 입력을 끄고 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끄고 하는 것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좌표, 상대좌표 이해되시나요? 절대좌표는 그 점의 정확한 위치를 입력하는 것. 10,10, 30,30을 입력하는 것이 절대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상대좌표계는 첫 번째 점을 입력하고 두 번째 점은 그 첫 번째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축으로 20만큼, Y축으로 20만큼. 그러면은 첫 번째 점 입력하고 두 번째 점은 골뱅이 20,20 해주면은 30,30에 점 위치하게 됩니다. 요거는 실제로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도면들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선분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사실 절대좌표계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좌표는요. 크게 의미가 없고 다 이제 거리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상대좌표계를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